2022년 10월 학평 화학원 1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양적관계 문제고요. 문제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 가하고, 그 다음에 C와 B가 반응해서 D를 생성하는 반응 나에 대한 실험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CD는 반응 계수, 나머지는 지금 계수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실험을 보면 A8Wg이 들어있는 용기 1에 B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응 가를 완성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총 질량에 따른 전체 물질의 양분의 C의 양을 지금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험 2는 용기 2에 C8Wg과 B3Wg을 넣고 반응날을 완결시켰을 때 그때 전체 물질의 양분의 D의 양이 요만큼입니다 라는 것만 이렇게 제시해 놨죠. 그리고 문제는 C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 즉 CD의 분자량 B를 찾으라는 문제로 제시가 됐네요. 자, 이런 문제들은 각 단계에서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지, 즉 반응물은 지금 요 실험일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건데 반응물은 A, B 둘 중에 누가 남아 있고, 뭐 C는 당연히 생성돼서 존재하겠죠. 그래서 누가 남아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처음 상태는 용기에 A만 있었죠. 얘가 지금 8Wg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얘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죠. 몇 몰. 그냥 몇 개라고 할게요. 여기에 B3Wg이 들어왔을 때, B3Wg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일단 A와 B가 반응을 해서 C는 생성이 됐죠. C는 개수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얘가 3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개수로 쓸게요. 그런데 전체 물질의 양이 8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에 B가 남아있다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있는 물질이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들어온 B3Wg이 A보다 많아서, 즉 반응 몰수비로 따졌을 때 더 많아서 B가 남을 수도 있죠. 뭐 그거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5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전체는 8개인데 C는 3개입니다. 그게 지금 이 B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얘는 뭐 처음 여기에다가 6Wg을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B가 또 3Wg이 들어와서 그 다음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A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C는 3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반응물이 없는데요. B 혼자만 있다고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B의 양은 당연히 요거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죠. 반응물 중에 A가 없기 때문에 B는 추가하는 것만큼 계속 증가를 해요. 당연히 5보다 클 거고요. 지금 이 자료는 C는 3개일 때 B는 하나라는 자료인데 맞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생각을 안 하고 처음 여기에는 A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도 틀리는 문제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B3Wg이 들어갔을 때 남아있는 물질은 A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처음 상황에서 C는 3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A가 5개 남아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이 또 문제인데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3Wg이 또 들어와서 총 6Wg이 들어온 거죠.
아직은 A가 남아있기 때문에 A와 B가 또 반응해서 C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B가 남아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미 A와 B의 반응 개수 B는 1대1이에요. 그럼 A 5개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A 5개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는 C는 몇 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이때 들어온 이 B도 남아있는 B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5개보다는 많은 애예요. 이해되나요? 뭐 안 남아있다면 근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이 B가 A 5개랑 다 반응을 해야 되면 당연히 5개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얘도 당연히 5개보다 뭐 5개라고 할까요? 5개보다 많은 개수죠. 이해되나요? 같은 질량이니까. 그러면 A는 여기에 훨씬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B 최소 5개가 반응할 때 C가 3개 생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반응에서. 그러면 B의 개수가 1이면 이 C의 개수는 반드시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죠.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이거는 B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A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B가 3Wg이 들어간 이 실험과 6Wg, 2배인 6Wg이 들어간 이 실험에서 남아있는 반응물은 모두 A입니다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 B 3Wg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생성된 C는 3개, A는 5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B 3Wg이 추가됐을 때 이때도 C는 더 만들어지고 A도 남아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같은 B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C는 2배 늘어나서 6개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B가 지금 3대 4란 얘기는 전체는 8이 돼야 되니까 A는 2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3Wg만 들어갔을 때는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8분의 3이고요. 6Wg이 들어갔을 때는 전체가 6이죠, 이제. 6Wg이 들어갔을 때는 전체 몰수가 8이면 C의 몰수는 6. 그래서 4분의 3. 그러면 우리가 반응 몰수비를 다 알 수가 있죠. 뭐 처음 요것부터 찾을 수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A 3개가 사라지고 C 3개가 다시 추가가 A 3개가 그렇죠? 5에서 2까지면 3개 줄어든 거고 3에서 6까지면 3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C의 몰수, C의 개수 얘도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반응식은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1대1대1의 반응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요거 세 번째 반응 전에 이거 정리해 놓고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A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C 3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3개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8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8Wg이 A 8개라고 잡아버리면 돼요. A 8개. 그리고 B 3Wg은 B 3개니까 그렇죠? 원래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요. 3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와 B와 C의 분자량도 알 수 있죠. A 8개가 8Wg니까 A의 분자량이 W라면 W라고 굳이 쓸 필요 없는데요. 1이라면 B도 3Wg이 3개가 3Wg이기 때문에 B의 분자량도 W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C도 일몰이 생기죠. A 일몰, B 일몰 반응에서 C 일몰 생기기 때문에 C 일몰의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EW죠. 그래서 분자량 비는 1대 1대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냥 몰수로 바꿔서 정리를 해볼게요. 반응 전에 A는 당연히 8개 있었고요. B는 B의 분자량도 우리가 W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는 16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없었죠.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을 할 때 반응 몰수비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8, 8, 8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반응 후 얘는 빼주면 없어지고 8이고 얘도 8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수가 전체 2면 C는 1. 뭐 이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미 분자량을 다 찾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실험을 확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실험 2번을 봐야죠. 실험 2번은 요게 이제 중요하네요. 실험 2번을 보면 실험 2 얘는 C와 그 다음에 B가 반응해서 이 C와 B가 반응해서 D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반응 전에 C8W 이게 아까 C의 분자량은 EW라고 했기 때문에 C 4개죠. 4개와 물수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3W B는 분자량 W니까 3개죠. 얘는 없었고요. 이제 반응을 시키면 몰수비가 2대 1대 D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4몰, 얘는 2몰, 얘는 2D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반응 후에 얘는 당연히 안 남고요. 얘는 1 남고 얘는 2D 생기겠죠. 이때 요 조건이 전체 물질의 양은 요거 더하면 되니까 2D 플러스 1이고요. 요거 분의 D의 양 2D죠. 얘가 5분의 4였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요거 비례식 풀면 결국 10D는 8D 플러스 4기 때문에 D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 D는 2. 지금 여기에서 반응 개수 D는 2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질량을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D의 분자량을 찾아야 되니까. 자, 질량을 정리를 해보면 C의 분자량 EW인데 그냥 2라고 쓸게요. 걔 2개 하고 B의 분자량 W 1인데 걔 1개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D 전체의 질량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쓰는 건 질량이에요. 얘는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 얘기죠. 얘는 5니까 2 곱하기 2분의 5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요게 바로 D 하나의 질량, D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됐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C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 C의 분자량 우리가 이제 2라고 쓰기로 했죠. 2라고 쓰기로 했기 때문에 C의 분자량 2. 그 다음에 D의 분자량 2분의 5. 요거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